삼성전자에 물려서 좀 괴로우신 분들도 앞으로 계속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특히 외국인의 시각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장투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 삼성전자 뭐 엊그저께 5만 전자 찍더니 이제 뭐 4만 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주가가 빠져서 좀 힘들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4가지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의 문제, 파운더리의 문제, 컨센서스의 문제, 관료제의 문제, 이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파운더리에 한 7, 80조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파운더리가 결국은 TSMC를 겨냥해서 잡기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TSMC를 잡기는커녕 TSMC에 거의 완패를 당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물량을 못 가져오고 엔비디아가 TSMC의 수주를 다 주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엔비디아의 AA 가속기에 HBM을 들어간 게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비급과 중량급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헤비급의 싸움에서 TSMC를 잡으려고 했는데 TSMC의 완패를 당했고, 오히려 TSMC의 HBM을 납품하는 SK 하이닉스가 위너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왜 빠지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외국인은 왜 팔았냐? 외국인이 왜 팔았냐를 알려면 외국인이 왜 샀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외국인은 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파운더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의 생각은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AI 데이터 센터의 밸류 체인에 있는 것들 다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AI 밸류 체인의 처음 시작인 칩 메이커에서 TSMC가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더리로 그걸 만들 수 있다, 파운더리 사업을 키우겠다, 그래서 AI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IR을 했고, 계속 그런 거에 대한 어필을 했고, 이재용 회장님도 파운더리에서 TSMC를 잡겠다고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매수를 한 게 있었을 겁니다. TSMC의 HBM도 넣지 못했습니다. 사실 TSMC랑 경쟁을 하는데 TSMC의 HBM을 넣게 해달라는 이런 것도 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 기사가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 올해 초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핫한 거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요. 자, 이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밸류 체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단 엄청난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요. 그 정보를 처리하면서 컴퓨팅과 서버 등을 서비스해야 됩니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짓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엔비디아의 가속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반도체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 애들은 반도체가 최고다, 반도체만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대해서 이 밸류 체인에 있는 거를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아리스타 같은 이런 회사들도 지금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칩 메이킹만 할 줄 알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칩 디자인을 엔비디아랑 AMD가 하고요. 그거를 이제 팹 공장에서 만드는데 삼성과 TSMC가 경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깨진 거죠. 그리고 TSMC에서 생산하는 AI 가속기에 HBM을 들어간 게 SK 하이닉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칩이 들어가면 GPU 병렬 연산하면서 엄청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뭐 쿨링, 그다음에 파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련주들이 다 동반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수주를 하냐면 빅테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수주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AI 데이터 센터에서 컴퓨팅을 구독 경제하고 서버를 구독 경제하는 흐름입니다.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관료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대만이나 미국 애들은 굉장히 수평적이고 엔지니어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상하 구별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문화입니다.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건희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소수의 천재들이
그리고 경영자들이 그냥 군대식으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에 가까웠었죠. 근데 이렇게 1인 리더십이 강조가 될 때는 그 리더십이 좋지 못하면, 그리고 그 리더가 똑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태원 회장님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AI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2달 전에 SK그룹의 다음 최대 총 역량을 AI 데이터 센터에 집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빅테크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아니 SK가 AI 회사가 되겠다. 페이스북, 아마존처럼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없죠. SK텔레콤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AI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HBM도 납품이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컨센서스는 어떻게든 해결돼요. 왜냐면 자, 제가 지금 야후 파이낸스나 베런즈나 미국의 주식 정보 제공 업체들을 보면 외국 애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파는 이유가 이 컨센서스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컨센서스는 이제 실적 예측치인데요. 똑같은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4분기 예측치를 두고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에 조사한 자료들이 그 수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년 수치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은 컨센서스가 내려갈 때는 당연히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컨센서스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니까요. 실적이 내려가서 파는 거는 주가가 빠지면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싸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제가 그 폭을 봤더니 어느 정도 8할 이상은 컨센서스가 내려가는 걸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BM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 분명히 AI 칩에 대한 수요를 하이닉스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진입하면 이게 거래처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불량률과 수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 업체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2025년에도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HBM을 더 추월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해결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HBM에서도 안 됐고 파운더리에서도 완전히 밀렸다는 걸 알고 난 상태에서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기대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삼성전자에 물려서 좀 괴로우신 분들도 앞으로 계속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특히 외국인의 시각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장투하시는 게 어떨까요?